좀 치료 효과가 좀 더뎠던, 테두리가 뚜렷하고 울퉁불퉁하고 주변에 약간 염증도 제어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안녕하세요. 흉터 읽어준 한의사의 한의사 조현기입니다. 오늘은 이제 양볼 여드름 흉터 케이스에 대해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기존에는 예상외차보다 좀 빠르게 회복된 분들의 케이스들을 주로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좀 치료 효과가 좀 더뎠던 그런 흉터 환자분의 케이스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프락셀을 한 10회 이상 쭉 2년 동안 꾸준히 치료를 했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셔서 저희 본원에 내원하셨고요. 우선 시술 전 사진을 좀 볼게요. 우측 볼 정면 사진을 먼저 보면요. 뚜렷한 박스가 형태들이 조금 많이 있고 울퉁불퉁한 형태들도 좀 많이 보이고요. 측면 사진을 보시면은 확실히 깊이감도 좀 뚜렷하게 있는데 많이 모여있는 형태의 흉터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. 이제 그다음 왼쪽도 먼저 보고 또 설명드리면 왼쪽 같은 경우도 우측하고 좀 비슷해요. 뚜렷한 테두리가 있는 박스가 형태들이 모여 있어서 흉터도 신경이 쓰이지만 흉터 주변 부위의 뭉침이나 우들투들한 부분도 좀 많고 거기에 이제 송곳토 흉터도 좀 같이 있는 케이스였고요. 측면 사진 보시면은 확실히 깊은 형태의 흉터라고 보실 수 있고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흉터도 많이 모여 있고 테두리도 뚜렷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흉터 치료를 좀 더디게 하는 요인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턱이나 뭐 관자 이런 데 아직 여드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이셨고 얼굴에 염증이 조금 있으면은 회복의 속도가 조금은 더딜 수 있다는 점이 또 있고요. 이분 같은 경우는 피지 분비도 굉장히 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피지 분비에 대한 부분도 재생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치료를 처음 들어갈 때 8에서 10회 정도 예상을 하지만 그것보다 한 10회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의 시술을 예상하고 이제 진행을 했고요. 우선 3회차 이후의 사진을 보면요. 3회차 하고도 이제 환자분께서는 아직은 조금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해주셨고 실제로 사진상으로도 이제 붉은기 때문에 흉터가 올라온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눈에 띄는 부드러져 보이는 형태가 조금 보이실 거예요. 실제로 이런 밀집도가 좀 뚜렷한 흉터들 같은 경우는 시술을 하고 붉은기가 좀 생기면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조금 더 부각되어 보이는 형태도 있고 붉은기 때문에 좀 퍼져 보이는 형태도 있는데 지금 케이스가 딱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 시술 전에 비해서 뭔가 높이는 약간 올라온 듯한 흐려진 듯한 느낌이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붉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퍼져 보이고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형태가 좀 보이고요. 왼쪽도 마찬가지로 우측이랑 동일한 형태로 좀 보이고 여드름도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딱 7회차 이후의 사진을 좀 볼게요. 우측 정면을 먼저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높이감은 좀 채워졌어요. 그래서 예전에 깊어 있었던 부분들은 약간 좀 흐려지는 건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붉은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티가 나는 형태. 이런 형태에서는 이제 환자분들도 멘션하지만 흉터는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붉은기 때문에 좀 퍼져 보여요. 이런 형태의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. 하지만 이제 이거는 치료의 재생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성분이라면 높이는 올라왔기 때문에 화장을 하거나 하면 붉은기는 좀 가려지거든요. 그렇게 되면 오히려 확실히 많이 좀 찬 것 같다, 좋아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붉은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부각돼 보이는 형태는 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왼쪽 볼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술과는 다르게 높이는 많이 찾고 흐려졌지만 아직까지는 흉터의 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12회차 이후의 사진이에요. 이제 높이는 거의 다 올라왔어요. 근데 약간 아직까지도 흉터의 선은 많이 좀 보이죠. 높이가 맞춰지더라도 흉터의 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이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즉 측면 사진 보셔도 아직까지는 좀 많이 티가 나는 형태죠. 우들투들하고 하지만 이 정도에서 높이는 거의 한 80~90% 이상 맞춰진 형태거든요. 왼쪽 같은 경우도 높이는 올라와서 오히려 튀어나오거나 우들투들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형태예요. 측면 사진 보셔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세살침을 좀 12회 정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시술이 들어가냐 사실 이제부터는 높이를 올리는 시술도 중요하지만 표면을 좀 흐리게 하고 주변 부위의 뭉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형태의 시술이 좀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시술 후에 이제 고주파침을 같이 좀 들어갔고 고주파침 4회 한 사진을 좀 보실게요. 세살침으로 붉은기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표면이 조금 많이 부드러워졌고 흉터의 테두리가 많이 좀 사라졌죠. 우측의 측면 사진을 보셔도 시술 전하고 비교하면 흉터가 많이 흐려졌고 안 보이는 형태로 좀 보이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약간의 아직 이제 모공이나
약간 컥컥 찍힌 부위들이 몇 군데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흐려진 형태로 좀 보이실 것 같고요.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이스크림 흉터가 조금 더 신경 쓰이면 새살침으로 줄일 수 있고, 표면이 퉁퉁한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제 레이저 침이 들어가서 표면을 약간 좀 더 깎아주면 훨씬 지금보다도 스무스해진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분의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테두리가 뚜렷하고 밀집도가 좀 높은 흉터, 거기다가 이제 염증도 계속 나고 있고 피지 분비도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단 좀 치료 횟수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.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치료를 하게 되면 새살침으로 모든 흉터를 다 치료하고 뭐 없애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, 실제로 새살침은 높이를 올리는데 좀 특화된 시술이에요. 그렇게 된다면 높이만 올려서 끝나는 흉터의 모양들도 있어요. 하지만 이분처럼 테두리가 뚜렷하고 아니면 울퉁불퉁하고 주변에 약간 염증도 제어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힐링이라든가 약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병행해서 들어가면서 표면의 결절들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시술까지 해줘야 흉터가 조금 더 깨끗하게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런 것들도 저희 이제 본원에서 다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 드리고 싶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번에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흉터라는 치료의 프로토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또 한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케이스 리포트는 여기로 이제 종료하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